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소콘소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이모티콘에서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인 캐릭터를 제작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모티콘에 적합한 소재를 찾아보세요. 캐릭터의 소재는 이모티콘의 아이디어와 메시지가 드러나는 주체적인 재료를 말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수단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모티콘 컨셉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동물, 기본형, 사람, 식물과 사물로 나누어 알아볼게요. 먼저 동물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모티콘 소재입니다. 귀여운 컨셉의 이모티콘부터 장난형 컨셉에도 폭넓게 사용됩니다. 토끼, 고양이, 강아지, 새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매일 새로운 이모티콘으로 출시되고 있어요. 그만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 캐릭터를 많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 캐릭터와 비교해 동물은 성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용자의 층이 넓어집니다. 또 동물은 기본적으로 귀여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귀여움을 어필하려 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으로 호감형 캐릭터를 제작하기 쉬워지죠. 다만 동일한 소재의 이모티콘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단순화된 동물 캐릭터는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포인트가 되는 특징이나 재미있는 성격, 특별한 컨셉을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형 캐릭터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본형 캐릭터는 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많이 등장하는 형태로 흰색 몸과 검은색 외형선으로 단순하게 그려진 캐릭터입니다. 10대, 20대에게 인기가 가장 많아요. 외형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캐릭터로 일상 대화 메시지보단 확실한 컨셉을 가진 컨셉형 이모티콘에 적합합니다. 다만 형태가 단순한 만큼 캐릭터 자체로 다른 이모티콘과 차별성을 주기는 어려워요. 눈의 형태, 눈과 입의 비율, 볼터치 등으로 차이를 주거나 자신만의 컨셉을 부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캐릭터입니다. 귀여운 아기 캐릭터부터 팔등신 형태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제작되는 소재입니다.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로 나누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타깃이 한정되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경우 머리카락 등 디테일한 특징이 많아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요구되는 소재예요. 하지만 사람 캐릭터는 일상과 밀착되어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물과 사물 캐릭터입니다. 식물, 사물로도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이나 사물을 보고 귀엽다 라고 느끼기가 어려워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호감을 느끼게 하긴 힘든 소재이기 때문에 선택한 소재만이 지니는 특성과 꼭 맞는 컨셉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식물 캐릭터로 일상 메시지를 구상하는 것보다 식물의 이름을 이용해 말장난으로 메시지를 구상하는 것이 좀 더 컨셉과 캐릭터 소재를 연관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캐릭터 소재를 정한 후 다음은 캐릭터의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같은 소재, 같은 형태의 이모티콘이더라도 작은 변화에 따라서 보여지는 성격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캐릭터 몸 비율을 살펴보자면 이모티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등신 캐릭터는 실제 비율보다 머리와 얼굴을 키워 강조한 비율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체를 짧고 통통하게 그리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어 어린아이나 동물 이모티콘처럼 귀여운 캐릭터의 이모티콘에 적합합니다. 다만 몸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생기게 돼요. 얼굴의 크기가 커져 표정이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표정 변화를 이용해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6등신은 인체와 비슷한 비율입니다. 상대적으로 얼굴의 크기가 작아져 역동적인 몸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해요. 과장된 동작 애니메이션으로 유머러스한 컨셉의 이모티콘에 많이 사용됩니다. 섬세한 움직임과 함께 인체의 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해서 2등신의 캐릭터보다 작업의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6등신 캐릭터를 사용할 때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모티콘의 좌우 여백입니다. 몸 전체가 나오는 구도는 좌우 여백이 많이 남을 수 있어 상반신이 주로 나오는 구도를 사용하거나 좌우 여백을 활용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티콘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나요? 바로 캐릭터의 얼굴입니다. 이모티콘 안에서 얼굴의 크기에 상관없이 사람의 시선은 가장 먼저 얼굴에 집중하게 되죠. 또한 캐릭터의 얼굴은 감정을 전달하는 표정을 담기 때문에 글자와 함께 이모티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 코, 입의 크기, 코의 유무, 눈, 코, 입의 거리 등 캐릭터의 얼굴은 아주 작은 변화로도 전혀 다른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형태의 눈일지라도 비율과 미세한 변화로 캐릭터의 성격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얼굴 형태 안에서 비율에 따라 어떻게 인상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눈의 위치와 입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귀엽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띄우게 됩니다. 간격이 멀면 차분하고 착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또한 입의 크기에 따라서도 캐릭터의 성격이 좌우되는데요. 입이 큰 캐릭터는 발랄하고 시끄러운 이미지, 입이 작은 캐릭터는 소심하고 조용한 이미지를 띄우게 됩니다. 색에는 상징적인 의미와 떠오르는 분위기가 담겨 있어요. 이걸 캐릭터 성격과 분위기와 연관되게 사용하면 사용자가 이모티콘의 전체적인 성격을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이모티콘 중 흔한 친기의 경우 10대,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발랄한 느낌을 주기 위해 분홍색과 하늘색을 강조한 색상으로 선택했어요. 캐릭터의 분위기와 성격에 따라 다른 이모티콘과 겹치지 않는 고유의 색감을 지정해 두는 것이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 이모티콘에서 거쳐 특정한 색을 사용한다면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작가만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나만의 컨셉에 맞는 캐릭터 만들기 방법을 살펴봤어요. 컨셉과 캐릭터는 항상 연관되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선 캐릭터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